대표적으로 일단은 이집트가 먹고 사는 데 있어 갖고 최고 큰 건 수에즈 운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수에즈 운하의 수수료. 예. 근데 이 수에즈 운하의 수수료를 받아 갖고 운영을 하긴 하지만 말 그대로 관문 역할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 수에즈 운하라는 천혜의 어떤 지정학적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철도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해상교통과 육상교통을 연결할 수 있는 이번에 철도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철도 연결이 되면 어디로 연결이 이제 된다는 거예요? 카이로를 중심으로 네. 해서 아프리카와 중동 그리고 저쪽 나이지리아 같은 서아프리카 지역까지 이 교통에 관련한 인프라들을 구축하는 철도 협약이 준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로템 여러분 생각나시죠? 꿈틀꿈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에너지 협약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스마트 원전에 관련된 관심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협약도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디지털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의 개막입니다. 이게 뭐냐면 중동이나 아프리카 국가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요즘 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인프라니까 정보와 고속도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보와 고속도로를 육상으로 깔게 되면 이 언제 공격을 받아갖고 단절될지를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은 하고 싶은데 디지털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뭐다? 6G라는 거예요. 6G. 즉 위성을 이용한 디지털 통신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동 구상에 있어서의 핵심 축이 UAE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UAE가 그 이성을 통해 가지고 중동 전체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대중동 커뮤니케이션 6G 이 데이터망을 조만간 구상해서 만들어낼 방법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이집트가.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를 중심으로 한 이 디지털 혁신의 한 축에 이집트가 이거를 참여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우디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를 잇는 이와 같은 6G 어떤 통신망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이 통신망들에 가입하는 주변의 국가들이 늘어나게 되면 현재 있는 여러 가지 내부의 문제들이라든지 어떤 이런 지역적 충돌 같은 것들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교류의 장이 열린다라는 부분이 이번 중동 구상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게 돼야만 이들이 AI를 비롯한 첨단 앞으로의 IT 기술들을 받아들이고 이거를 습득할 수 있는 기술망을 갖추게 되는 거죠. 즉, 전 세계에서 4G나 5G가 안 깔려 있는 상태에서 6G를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구상이 중동 지역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 기술적 중심에 대한민국의 표준 기술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6G에 관련된 핵심 기술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중계기 그리고 통신 칩을 만들고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기사에 보면은 에너지 분야는 수에즈 운하 활용을 하는 게 있고 인프라 고속철도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스마트 시티가 있어요. 그 부분인가 보네. 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구상들은 사실은 아랍에미레이트와 이집트처럼 우전 자원에 의존하거나 사실 이집트는 관광 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박물관도 개관이 됐어요. 그래서 이집트가 각 유럽 국가들한테 야, 니들 놀러 가자. 아니지, 그지 훔쳐간 우리 유물 내놔. 도로 내놔. 도로 내놔. 왜냐하면 그동안은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야, 우리가 이걸 돌려준들 니들 이거 갖다 놓을 때나 있어? 라고 핑계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그래?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박물관 만들었어. 이제 내놔.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네 왕관도 못 치게 갖고 도둑 맞더만.
그 수준 갖고 뭘 지킨다 그래. 루브르 박물관에서 네. 도난 사건이 벌어졌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이집트가 이와 같은 관광, 교통, 그리고 디지털화돼 있는 그 앞으로의 그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 콘텐츠를 활용하는 중심 국가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나중에 터키까지 이와 같은 구성이 일어나게 되면 사실상 중동을 지배하고 있는 꼭지점 4개 국가의 핵심 산업들과 미래 변화를 한국이 동시에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차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국가들이 다 한국의 무기들을 다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위성기술과 통신기술을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아주 다각적인 협력이 유지될 거고, 이걸 갖다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하나씩 도미노로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봤지? 우리 아랍이랑 이렇게 했어. 아랍에미레이트랑 이렇게 했어. 니들도 여기 끼어. 우리가 보증하는 게 우리 말만이 아니고 아랍에미레이트가 이만큼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니들은 아랍에미레이트 믿고 아랍에미레이트 좋은 관계 유지하고 가면 돼 라고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랍에미레이트 입장에서는 미래 산업으로 돈도 벌 수 있지만 이런 국가들하고 연결되는 커뮤니케이션이나 산업적, 경제적 관계를 통해 갖고 이 자국에 대한 안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편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즉 미국의 방어막이 없다고 하더라도, 또는 미국의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이미 이스라엘 말만 듣는 건 봤기 때문에 그렇죠. 중동 국가들이 우리끼리 모여갖고 우리끼리 뭔가 자발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자. 석유만 팔아갖고는 이제 안 된다. 우리가 앞으로 미래 산업에 뭘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도 첨단 AI를 해야 된다. 그와 관련된 디지털 산업화를 해야 된다라는 이 갈증이 최고 고조에 달았을 때 한국이 그 시범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엔비디아나 뭐 오픈 AI 같은 업체들이 한국을 디지털의 중심으로 삼는다고 하니, 한국이 제일 먼저 가고 있구나. 당연히 우리도 뒤따라 가려면 한국이랑 손잡고 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피어날 때 아랍에미레이트 제끼고, 이집트 제끼고, 사우디 제끼고, 나중에 터키까지 딱 제끼게 되면 이제 중동을 넘어선 다른 국가들도, 또는 EU라든지 다른 아프리카라든지 다른 대륙에 있는 국가들도 역시 AI와 디지털은 한국이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림들을 말로 아닌 실질적인 증명으로 하나하나 만들어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다자 외교가 제가 좀 큰 그림에서 보여드릴게요.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한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아시아 AI 센터 우리가 만들겠다. 우리랑 같이 하면은 니네들이 지금 그 중국이나 미국 양쪽 어느 선을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같이 할 수 있어라고 손을 내밀어 놨잖아요. 자, 이게 이제 확장이 됩니다. 어디로? 중동으로 확장이 돼요. 그리고 이게 또 어디로 확장이 되냐면 아프리카 쪽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 아시아 태평양, 중동, 아프리카까지 다 연결이 됐어요. 한국의 AI로. 그러면 여기서 유럽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결국은 유럽도 이 안에 들어오는 선택을 할 거라는 거죠. 왜냐면 미국 안에서는 어제도 설명드렸습니다. 스타게이트라고 거창하게 올 2월 달에 출범을 해놓고 무슨 뭐 750억 조를 쓰니 어쩌니 난리를 쳤는데 근본적으로 현재까지 된 거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요. 첫 번째 데이터 센터 부지도 아직까지도 확정이 안 됐어. 최소 20개에서 50개를 짓겠다고 큰 소리를 빵빵 쳐놓고 지금도 구체적으로 어디에 첫 번째 데이터 센터를 어떤 규모로 세울지를 결정을 못 내렸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은 사실 미국 내부가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본인이 내가 사우디한테도 1조 달러를 투자받았고 얘네가 이걸 투자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미국 내부는 어떤 분위기냐면 트럼프 상황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기업가들도 일단 트럼프한테 밑보이면은 처맞으니까 일단 트럼프랑 같이 어울리기는 하는데 중요한 건 트럼프 정부를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의 아이러니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탈출할 수밖에 없고 오픈 AI가 그렇죠. 탈출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쎄 빠지게 연구만 하면 뭐하냐고. 공상과학도 아니고 실현이 될 수 있는 게 돼야 되잖아. 근데 한국하고 아랍에미레이트는 어떻게 있어요? 아직 데이터 센터도 안 채운 상태에서 부산항하고 아랍에미레이트 항을 이른바 피지컬 AI를 동반한 무인으로 작동할 수 있는 최첨단 항만 교역 시스템을 만든대잖아. 이게 뭔 얘기냐면 항만 노동자 없이 피지컬 AI의 명령을 받는 터미네이터 같은 로봇들이 사람 대신에 모든 물건을 선적하고 하적할 수 있는 이런 항구를 가장 먼저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물론 삼성과 엔비디아가 해야 되는 공장 자동화 시스템, 로봇 시스템 이런 것들하고 같은 맥락으로 가는 거지만 공장이 항만으로 바뀐 상태에서 아랍에미라트 부산이 이거를 시도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뭐야? 우리는 AI도 되고 반도체 되고 로봇도 되고 2차 전지도 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라니까. 아랍에미리트는 원래 자국민들은 얼마 안 돼요. 나머지가 다 외국에서 들여온 이주 노동자들이거든요. 그들에게는 시민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랍에미리트 인구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그 자국민들은 어차피 돈이 많기 때문에 국가가 주는 돈,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공무원이에요. 나라에서 주는 돈을 그냥 편하게 먹고 살기 때문에 대학을 가더라도 편한 종교학과밖에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첨단이라든지 기술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 인력이 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첨단 기술에 있어서는 아랍에미리트가 자국민들을 많이 활용하려고 하지만 밑바닥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되도록이면 그 이주 노동자들을 대체할 수 있는 피지컬 AI 이 시스템으로 바꿔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특성상. 이게 피지컬 AI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다 터미네이터 로봇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물건만 들고 다니는 납작한 선반 같은 뭐 이런 그 단순한 운반 도구에서부터 자동으로 올렸다 내렸다는 지게차나 뭐 그 안에서 움직이는 컨베이어 이런 것들이 다 피지컬 AI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지정하는 구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들을 활용해 갖고 사람이 전혀 필요 없는 그렇죠. 항만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항만이 제일 어렵거든요. 워낙 다양한 물품들과 또 다양한 선적지와 시간들 그리고 변수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항만인데 이러한 피지컬 AI와 최첨단 AI가 합쳐진 이러한 그 항만 기술이 개발돼서 실용화가 되면 수에즈 운하를 운영하는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수에즈 운하의 그 이용 실적을 획기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각 배들에 들어오는 동선이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화물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해갖고 움직이는 속도 그리고 이걸 통과시킬 수 있는 순서와 배치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한국이 제공하겠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 추가로 교육, 의료 부분에 대한 확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교육 부분이 나오냐면 이집트도 사실은 인력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나라보다도 젊은 청년 인력과 근로 인력이 있고 이 사람들의 수준이 우수한 상태입니다. 그냥 부러운 경우죠. 다른 나라는 다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데 몇몇 나라들은 이러한 인력들이 남아 도는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는 부러운데 이집트는 골칫거리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교육해가지고 노동 현장에 투입하거나 외부로 이용할 수 있는 외부의 비싼 노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직업교육 시스템 같은 것들을 첨단화하려고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동에 낙후되어 있는 의료 서비스들이에요. 왜냐하면 병원의 숫자에 비해서 그 환자는 너무 많고 의료비가 국비 지원이 아니면 그러니까 막 중동같이 돈이 넘쳐나갖고 그냥 의료비를 공짜로 해주는 나라는 세금으로 제공을 해주는데 아프리카나 서유럽, 동유럽 같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 수준이 어려워갖고 병원을 제대로 못 가기 때문에 이 의료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한 거거든. 근데 선진국에서는 이게 비싸서 이게 적용이 안 되는데 이집트가 이러한 의료 기술들과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해갖고 일종의 의료 서비스 산업을 또 하나의 미래 사업으로 키우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지원을
또는 협업을 한국하고 진행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건 역시도 앞으로 이집트 100년 개혁의 새로운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협상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아랍에미레이트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많은 제안들과 예우와 그에 따른 조건들을 봐왔기 때문에 이집트도 더 많은 걸 얻어내기 위해서는 더 아랍에미레이트보다 적극적이고 좋은 조건으로 한국과 협상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기회들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G20도 기대가 됩니다만 전 터키를 포함한 이번 아랍 순방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돈은 많고 석유는 많은데 사실상 서방 자본들한테 전부 다 그냥 싼 값에 석유만 팔리고 본 돈 없이 쥐고 있는 달러만 갖고 미국 은행 이자로 먹고 살던 중동 국가들을 사실상 자립적으로 어떤 경제권의 중심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계획을 한국이 앞으로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되기만 하면 중동에 있는 돈은 사실상 다 우리 관리 아래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또 천연가스, 뭐 석유 제품 이런 거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점도 또 있죠. 또. 네. 그래서 이집트하고 친해지게 되면 앞으로 뭐 수에즈 운하의 운행에 대한 권한들 그리고 수에즈를 정점으로 출발하게 되는 아프리카나 유럽 철도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철도의 건설과 운영권까지도 우리한테 넘어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모든 구상의 시초는 중국이 1대1로를 통해 가지고 쫙 지도는 깔아줬거든요. 그래서 이집트나 많은 아프리카 국가, 중동 국가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니들 부자 돼. 근데 그 사람들은 나는 내가 부자 되는 것보다 너를 못 믿어. 그래서 이게 중앙아시아에서 더 이상 이 1대1로가 뻗쳐나오지 못한 이유가 그건 거예요. 중동에 딱 와서 막히는 거야. 내가 니들을 뭘 믿고 철도 부설권을 주니? 우리가 돈이 있는데 왜 니들한테 철도를 만들어 달라고 시키고 니들한테 임대를 줘야 되는데 니들 못 믿어. 언제 가서 무슨 짓 할 줄 알고 이런 그 외교적 지정학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되던 지금의 중동을 통합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또는 교통 라인들이 한국을 통해서는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아직은 꿈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를 한반도가 아닌 전 세계에서 가장 사실상 인프라가 낙후되고 돈 많은 바보들이 살고 있는 중국이 아니라 중동으로 넓혀 나갈 기회가 지금 생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